시장은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들의 주식 해결사,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입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한 주의 출발인 것 같습니다. 나홀로 침체기를 이어가는 우리 증시는 다른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를 하더라도 가장 깊은 낙폭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코스닥 지수는요, 지난해 검은 10월에 이 최저 수준이었던 617선을 눈앞에 둔 618선까지 내려오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 종목이 무려 1,182개의 종목이 됐습니다. 지금 내 종목의 최선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종목 문의 주세요. 저희 주식 해결사가 여러분 종목에 대한 최선의 대응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02786-1022, 서울전화 02786-1073 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진단 그리고 대응 전략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식 해결사,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을 위해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7월 29일) 월요일 마감 시황 시작합니다. 미국 증시는 올랐는데 우리 증시는 또 디커플링 장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이 4% 빠지면서 620선을 내주었는데요. 시장은 내일부터 열리는 FOMC 회의와 미중 무역 협상 등 이 빅 이벤트의 기초를 주목하면서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1.78% 빠지면서 2029.4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4% 빠지면서 618.7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의 이탈로 인해서 오늘 낙폭이 컸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어줄 업종이 없다 보니 지수 흘러내림이 있었습니다. 또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에 이어서 통상 악재까지 겹치게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WTO의 개도국 지위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물론 주요 타깃은 중국이지만 우리나라로 불똥이 튀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실질 GDP에 타격이 예상이 되면서 시장은 현금 보유 및 관망이 짙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면 장중에 외국인이 매도해서 매수로 돌아서면서 소폭 회복을 하는 듯 싶었으나 다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낙폭 확대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 코스닥 전 섹터에서 하락이 있었고요. 그나마 일본 수출 규제 품목 확대 예상에 국선화 움직임에 대한 관련주들이 약간의 상승이 있었지만 힘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다음 코스피 수급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그동안 순매수세가 있었지만 오늘은 돌아섰습니다. 625억 원 매도를 했고요. 기관에서는 1,342억 원 매수를 했는데요. 그동안 러브콜을 보냈던 외국인의 전기전자 섹터는 오늘 매도 우위를 보였고 기관에서는 오늘 전기전자 업종에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보시면 동반 매수가 있었습니다. 기관은 7억 원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2억 원 매수를 했는데요. 이 제약에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음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띄었습니다. 2017년 이후 신규 수주한 해외 공장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1,684억 원대 멕시코 석유 정제 공장 설계 사업까지 낙찰이 되면서 호재로 반영이 됐습니다. 오늘 4.21% 상승하면서 16,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2분기 호실적에 강세를 띈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이 2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의 82.5%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4개 분기 만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시현했고요.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세를 계속 지속할 예정입니다. 오늘 1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32,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최근 애국 테마주로 열풍을 부상한 하이트젤로 홀딩스와 우선주 보겠습니다. 오늘 모두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사실 국내 맥주 시장의 과열 경쟁과 판촉비 증가 등으로 실적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요. 주가는 올 들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맥주 테라의 흥행 대박과 주류 가격 인상 등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일제 불매 운동이 주가 상승에 기폭제로 작용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바로 액션 스퀘어입니다. 액션 스퀘어는 신작 모바일 액션 슈팅 게임 기간틱 X를 글로벌 150개국에 출시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한국과 중국은 제외가 됐지만 향후 카카오 게임즈가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작 기간트엑스는 액션스퀘어가 직접 퍼블리싱을 해서 수익을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데요. 오늘 28.81% 상승했습니다. 3,84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한 주의 출발 월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주식 해결사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TS탁 이재모 전문가 그리고 올스탁의 윤삼을 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참 무거운 발걸음을 떼는 한 주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무려 4%대로 하락하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요. 그 말 많았었던 7월의 FOMC 일정을 앞두고서 이렇게 지수가 큰 변동성을 나타낸 것을 두고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재모 전문가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이야기 나눠주시죠. 네, 일단 뭐 오늘 결과적으로 양시장 모두 크게 좀 하락을 한 상황들이 나왔고요. 제가 아마 지난주에도 시장 말씀드릴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아마 이번 주 화요일, 뭐 늦어지면 진짜 한 목요일까지도 계속적인 하락장에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요 이벤트들이죠. 이번 주에 있을 주요 이벤트가 바로 미국의 뭐 FOMC 회의라든지 또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재개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분명 우리나라 증시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부분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악재로도 많이 작용했던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이 그나마 단기적으로 반등해 줄 수 있는 요인인데요. 그 이전까지 돌이켜보면은 지금 쉽게 말하면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가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마 늦어지면은 뭐 화요일에서 뭐 목요일까지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뭐 기다리고 있는 쉽게 말하면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여기에서 금리 인하 그래서 유동성 장세를 기대하면서 반등을 사실은 기대하는 게 전체적인 우리나라 이제 시장만 놓고 볼 때는 뭐 기대치라고 하면 기대치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이벤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락도 분명히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증시를 바라볼 때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은 연초에 1984포인트가 아마 가장 저점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지점도 아마 뭐 깨고 내려가든지 아니면 그 근처까지 내려가든지 결국 2000선을 한 번 더 무너뜨리는 흐름도 분명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증시를 바라볼 때 굉장히 지금 많은 악재와 또는 예상되는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증시 자체만 놓고 움직였을 때 이것이 결과론적으로 위로 가느냐 또는 이제 아래로 내려가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호재였다 악재였다라고 차후에 이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여튼 계속 악재가 더 많은 상황들인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그대로 국내 증시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사실은 투자하시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에게나 다 맞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너무 지금 우리가 뭐 낙심만 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지수가 4% 아마 동시호가 아마 시점에서는 거의 5% 이상까지 내려갔다가 마감 지수가 이제 4%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7월 8일이죠. 이때도 3.67% 상당히 낙폭이 심했었는데 뭐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좀 낙폭이 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지수는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580선까지도 충분히 역시나 코스닥 시장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언가 지지받는 그런 흐름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더 내려갈 확률이 아무래도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나마 좀 위안될 수 있는 것들은 오늘 코스피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동안 어떻게 보면 지수 좀 많이 받쳐주었던 부분에서 매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좀 매도가 나온 물량들이 중소형주로 좀 들어온다. 그런 순환매가 좀 나와줄 때 그럴 때는 좀 코스닥 지수가 반등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오늘만 놓고 보았을 때는 대형주에서 일단은 물량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볼 때 대기 자금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코스닥으로 과연 물량, 수급이 좀 들어와 줄지 그래서 하방을 좀 받쳐주는 모습이 나올지는 뭐 이번 주 초반보다는 주 말로 가면서 한번 우리가 수급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마음도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식 해결사와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들 조금 더 편안해지실 수 있도록 도움 챙겨 드리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 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저희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접수받아서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 있다면 윤석열 전문가 꼽아주시죠. 네, 오늘의 특징 종목과 특징 섹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기록하였는데요. 이 와중에 또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종목들 제외하고요. 강세를 보였던 종목을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차례차례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한 기업에는 삼성 엔지니어링과 효성중공업이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5% 상승세를 보였고요. 단기 순이익은 320% 증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호재도 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발표가 되었었는데 차트로 보면은 차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주봉 차트고요. 예전에는 이런 저항이 이제는 지지가 되면서 최근에도 지금 이제 한 4번 정도의 지지, 한 5번까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구간이 지지를 받을 시에는 또 이런 상단까지도 열어둘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효성중공업도 2분기 영업이익이 173% 급증했다는 깜짝 실적의 금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는 좀 기술적인 반등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보조지표로 활용하지 않았더라면 조금은 매수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종목 같고요. 1차적으로는 저는 이제 뭐 일봉상에서는 36,000원대까지 네, 36,0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도 굉장히 지금 최근에 또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조금 더 하락 추세를 더 이어가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 종목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추세 반전을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 같은 경우는 S넷과 INC가 좀 번외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 2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521%, 2158%의 증가세를 보여주었고요. 호실적을 좀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수의 하락에 따른 조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수가 반등하였을 때 이런 종목은 좀 더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S넷 같은 경우에는 또 차트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지수가 반등 시에는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S넷 같은 경우에는 네, 코스닥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또 코스닥이 굉장히 하락이 깊다 보니까 지금 또 추가적으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좀 단순하게 좀 바라보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이런 하락 추세를 돌파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눌렸다가 더 가는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깊게 먼저 보아야 할 종목 같고요. 그래서 이전에 이런 고가와 저가 같은 경우에 7,200원, 고가 같은 경우에는 1,400원인데 딱 70% 레벨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9,400원이 딱 70%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가를 깨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조금 지지받는 흐름이 보여준다고 하면은 저는 140% 레벨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 보정값인데요. 네, 이 구간이 70%니까 이거에 140%라고 하면은 11,700원 정도까지 열어둘 수 있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금 고점을 높였습니다. 미세하게나마. 그래서 만약에 저점을 낮추지 않는다 그러면은
위에서 끝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고점을 높여주러 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추세 반전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약세를 보인 종목에는 최근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주들이 디램 현물가가 하락 전환하였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밖에 네페스 신소재, 테스, SFA가 금일조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DDR4 8GB 제품의 종가가 3.64달러로 전주 대비 2.6% 하락을 했고요. DDR3 4GB는 1.78달러로 1.7%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업체들의 감산 확대로 공급은 줄고 하반기 PC와 서버 수요가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메모리 수급 개선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차트로 또 SK하이닉스를 오랜만에 가져왔는데 네, 1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 구간에서는 제가 하락을 봤어요. 하락을 보고 제가 이 구간에서는 다시 상승으로 보고 8만 원까지 열어둬야 되는 차트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8만 원까지 거의 갔어요. 네, 8만 원도보다 조금 높이 올라갔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수평 매물대에서 이제 저항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은 사는 구간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 뭐 보시면은 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네, 상승 채널도 작동해 볼 수 있지만 이제 조정받을 시에는 어디서 매수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 깊게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당연히 이 구간은 네, 당연히 저항 매물대이기 때문에 받는 구간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에 불구하고도 좀 주요 저항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네, 그래서 돌파되고 나서든가 아니면 조정 시에 이런 보시면은 이런 추세선에서 사든가 둘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주식 해결사 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을 위해서 종목 해결사로 넘어가겠습니다.